안녕하세요.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주말 잘 쉬고 계시죠? 우리 증시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미국도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써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우리 증시가 갑자기 목요일 날 폭락이 나와주면서 우리 주주님들 많이 고생을 하시고 또 많이 걱정을 하시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말에도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절대로 투자를 할 때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어떤 종목을 볼 게 아니고 이 시대의 흐름을 보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런데 이 시대의 흐름은 지금 에너지가 굉장히 집중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원전이 가장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수소의 시대가 좀 다가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산은 지금 이런 에너지 시장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그리고 기술력 또한 가장 탑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우리 두산이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조정이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이 이제는 좀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 이제는 끝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이러한 에너지 산업은 끝날 수가 없다고 말씀드리겠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 자, 두산은 앞으로 어떤 식의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성장은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고, 차트적인 관점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 지수가 미국은 신고가를 써주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거에 대한 걸 아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다음에도 혹시라도 이런 시장이 유지되거나 아니면 또다시 나왔을 때, 아, 이럴 때는 우리 시장 좀 위험할 수가 있겠구나. 그럼 미리 대피를 해놓고 현금을 좀 준비를 한다고 하면 우린 정말 굉장한 기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겠구나. 이런 부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 투자 생활 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스 관련해서 지금도 좋은 뉴스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이러한 뉴스들이 앞으로 두산을 어떤 식으로 좀 변모시켜 줄지, 이러한 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댓글로 기회라고 한 번씩 달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께 진짜 분명한 기회예요. 지금 이러한 조정은 신용 물량을 털어내고 여러분들을 털어내기 위한 그런 작업일 뿐이지, 절대로 어떤 원전이나 두산에 문제가 있어서 나오는 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당연히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에너지 시장이기 때문에 절대로 겁내실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기회라고 달아주시고 최대한 매도를 자제해 주신다고 하면 당연히 세력들은 조정을 더 크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기회라고 댓글을 좀 부탁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두산은 끌어올렸던 거래량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굉장히 많은 거래량들이 끌어올라 왔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봉과 이봉이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이때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터져 있죠. 근데 이때 차트를 보면 빠져나간 물량 없이 거의 최고가, 꼬리가 거의 없죠. 거의 몸통으로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조정에 나왔을 때, 이렇게 커다란 물량이 3일 연속 나왔을 때 이 중심을 이탈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고점, 신고가를 만들었죠. 신고가를 만들면서 다시 한번 거래가 들어왔고, 다시 한번 조정에 나오는 과정 속에서 이때 물량만큼 나온 거래량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 자리를 계속적으로 지켜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4일 연속 조정인데 아직까지도 이 장대 양봉의 시가를 이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차트적인 관점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좀 이 21선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셨을 건데, 금요일날 장중 종가가 6만원이었어요. 6만원이었고, 그리고 프리마켓에서 59,700원 마감을 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 두 가격 모두 21선을 이탈하는 가격을 마감을 했어요. 이날 21선이 615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어찌됐건 간에 21선은 이탈을 했고, 그러면 차트를 보는 차트쟁이들은 대부분 일단 손절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신용 물량을 썼던 사람들, 지금 고점 대비해서 약 20% 정도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고점에서 신용까지 써서 매수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당연히 반대 매매를 당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물량이 추가적으로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두산은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금요일 장에 다시 한번 또 다른 변동이 좀 있었는데, 그 변동이 바로 수급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과거에 두산은 이렇게 프로그램과 외인이 계속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주도 세력이라고 말씀드렸죠. 목요일날 새벽에 미국이
미국이 전부 다 신고가를 써주었고 대부분 좋은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목요일날 장에 좋은 흐름 만들었었죠. 그런데 금요일날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왔는데, 자, 이때 굉장히 특징이 뭐냐면 전체 모든 섹터, 우리가 흔히 부르는 주도 섹터 전체가 다 좋은 시작으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갭 상승을 했던지 아니면 시초가에 엄청나게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장 초반이 지나가면서 계속적으로 무너지면서 엄청나게 지수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힘이 강했던 게 한국전력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요거 두 종목밖에 없었다는 거죠. 한국전력은 장중에 거의 8% 가까운 상승 보여주면서 3% 정도 마감을 해주었고요. 두산은 계속적으로 3% 이상 상승을 했다가 보합과 1% 사이에서 움직임 보여주다가 장 막판에 지수가 더 큰 폭락을 하면서 이때 지수 하방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서 함께 동반적으로 하락을 했던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 오후 늦게까지 있었고요. 분봉을 한번 볼게요. 이러한 상황이 오후 거의 1시 반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었고, 그동안 계속해서 전체 원전주나 다른 주도 섹터들이 모두 다 하방으로 내리꽂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버텨주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국인이 이렇게 물량을 많이 매수를 해주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주었습니다. 이날 프로그램은 약 40만 주 정도 매수를 했다가 보합 정도까지 매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37만 2천 주 매수로 끝났고요. 어떻게든 프로그램은 계속적으로 지켜주려고 노력을 했고, 외엔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이 기관과 금토와 연기금, 얘들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한 3년 전, 4년 전까지만 해도, 자, 외국인이 이탈을 하면 이 기관과 연기금이 항상 우리 지수를 받쳐주면서 방어를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사라져버리면서 오히려 기관이 우리나라 지수를 망가뜨려버리는 주범이 됐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악질이 바로 신한, 삼성, 한투,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협까지, 이 4개 증권사가 가장 악질적인 애들이에요. 특히나 이 신한만 들어간다고 하면 반드시 올라가야 되는 차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식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반드시 올라가야 되는 재료가 있고 올라가야 되는 차트가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서 못 가는 종목들이 있다고 하면 100%의 신한이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삼성과 이 한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처럼 좋은 증시가 되기 위해선 아직 100년은 멀었다라고 좀 보이고 있고, 이제 뭐 상법 개정이나 뭐 공매도 전산화나 이런 거 하면 뭐합니까? 아직도 우리나라 증시는 이런 상황인데, 그쵸? 이런 부분이 좀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씀드리겠고, 하지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주봉을 살펴보면 캔들이 장대 음봉이고 윗꼬리가 긴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장대 음봉으로 터져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앞에 장대 양봉과 그리고 이 자리, 두 자리의 중요한 라인을 이탈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날의 시가도 이탈하지 않았고 이날의 상단 부분도 이탈하지 않은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3일선은 고개를 꺾여 있는 상태지만 지금 5일선이 이 자리에 있죠. 그러면 그동안 계속적으로 5일선을 타고 올라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는 다음 주가 되면 5일선이 이렇게 옆으로 붙어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지켜준다고만 하면 다시 한번 5일선을 타고 가면서 다시 상방을 꺾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고, 우리 원전에는 전혀 문제가 악재가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자, 가스터빈, 원전, 수소, SMR 어떠한 데도 단 한 가지의 악재도 없었다는 거예요. 단지 시장이 무너졌기 때문에 함께 무너졌던 것 뿐이고 1시 반까지는 계속적으로 버텨주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무너지긴 했지만 프로그램이 이렇게 강력하게 매수를 해주고 외국인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지간한 하락에서는 무너뜨릴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전력을 한번 살펴보면, 자, 한국전력은 이날 7.5% 나갔다가 3.3% 양봉 마감했습니다. 오히려 얘는 돌려주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원전 전체가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얘도 함께 무너졌어야죠. 다른 원전주들 한번 볼게요. 자, 한전기술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BHI도 이렇게 무너졌어요. 우리 기술도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마감을 했고요. DLENC도 이렇게 하락을 했고 현대건설도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럼 주봉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한국전력부터. 한국전력,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음봉이 나왔지만 거래도 제법 터졌지만 이 중심값이 여기에 있고 이 상단을 이탈하지 않고 좋은 자리에서 마감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한전기술도 한번 볼게요. 한전기술 장대 음봉으로 내리 꽂았습니다. 자, 그런데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이 끌어올렸던 장대 양봉 거래량의 4분의 1도 되지 않아요. 그쵸? 4분의 1도 되지 않는 거래량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커다란 하락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장대 양봉 중심값을 이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BHI도 한번 볼게요. 자, BHI도 보면 자, 거래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자, 그런데 몸통의 길이는 어떻죠? 몸통의 길이는 얘만큼 길이가 나왔어요. 근데 이 자리를 보면 자, 지금 이 라인 갭자리를 메꾼 정도의 하락밖에 없었다는 거죠. 주가를 끌어올렸던 거래량은 자, 보세요. 이때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고점에서 흘러내리는 거래량은 요거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원전 섹터가 말씀드렸듯이 죽을 수가 없는 그런 섹터에 있는데, 만약에 정말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원전도 이제 고점을 찍고 끝났다, 장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에 따른다고 하면 엄청나게 거래가 터지면서 이렇게 빠졌어야죠. 이러한 세력의 이탈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재료적인 측면에서도 이러한 재료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 세계적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절대로 죽을 수가 없는 에너지 문제이기 때문에 걱정하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우리 두산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적어도 이 종목 3년에서 5년 투자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러한 이유가 자, 원전은 우리가 제품을 뚝딱뚝딱 만들어서 그냥 넘겨주는 뭐 삼성의 가전제품이나 반도체 같은 이런 섹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원전이나 가스터빈이나 풍력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한번 수주가 들어오면 몇 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완성이 되는 그런 프로젝트라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지금 전 세계가 많은 원전을 짓는다고 하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0기가와트를 운용하고 있는데 400기가와트를 늘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지금 신재생에서 다시 한번 원전으로 돌아서고 있죠. 그럼 체코의 기준을 좀 본다고 하면 체코의 실제로 원전 가동하는 이 시기가 13년 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전을 만드는 시기가 9년 걸리고요. 그리고 2년 정도는 예비 가동을 해보고 1년 정도 마지막 테스트를 하고서 13년 뒤에 실제 가동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엄청나게 많은 원전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계약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생산까지 긴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주문은 언제 해야 되겠죠? 이러한 주문은 적어도 1년에서 3년 내에 엄청나게 몰아닥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부분을 위해서 지금 두산이 1조가 넘어가는 투자금을 계속적으로 마련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죠. 지금 두산은 현재 1조 2천억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조 3천억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유증을 할 거라는 악재까지, 찌라시까지 돌고 있었는데, 자, 4천억 원대 현금을 또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트남에 있는 화력발전 이 부지를 매각을 한다고 했죠. 요거를 HD 현대한테 좀 매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서도 약 5천억에서 6천억 정도 또 추가적으로 현금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 이유가 뭐냐면 HD 현대는 지금 도크가 부족합니다. 이 도크 때문에 추가적인 수주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위치가 항만에 근접을 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두산은 지금 현재 1조 3천억을 들고 있고 약 1조 원의 추가적인 현금을 또 마련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2조 원을 어디다 쓸까요? 오너 일가에게만 유리하게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하면 국가에서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때문에 상법 개정이 통과가 되었죠. 이게 엊그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산의 사장을 지금 산업부 장관으로 내정을 시켰죠. 최근에 김민석 후보가 드디어 총리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두산 사장님도 산업부 장관으로 확정이 될 확률이 굉장히 크겠죠. 그러면 산업부 장관이 직접 내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버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외국인과 프로그램도 그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주가가 조정에 나오더라도 매수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해외 지수를 보면 미국이 신고가를 썼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은 이렇게 오히려 플러스 마감을 했고, 유럽의 국가들도 하락 마감을 했지만 큰 하락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뉴스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관세 부분, 이 관세 협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부담이 돼서 우리 지수가 이렇게 빠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 얘네 국가들은 얘는 관세 협상했습니까? 관세 협상 얘들도 안 했어요. 그리고 유럽은 지금 EU가 전체적으로 미국과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일본도 지금 베트남과 미국의 협상을 통해서 오히려 뒤로 물려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도 지금 25% 관세로 확정이 되었어요. 일본은 오히려 추가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일본도 요번에 나토 회의 참석하지 않았죠. 그리고 관세 협상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플러스 마감했는데 우리 지수만 이렇게 빠졌다? 그러면 관세 협상 부분이 어느 정도 맞는 얘기도 하겠지만 이렇게까지 우리 지수가 빠질 건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자, 미국이 이렇게 신고가를 쓰고 있는 이유가 지금 시장 지표 그리고 고용 지표가 너무나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조금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우리 지수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럼 시장 지수는 얘들은 좋기 때문에 얘들은 올랐고, 우리는 금리 인하가 안 될 거랑 관세 문제 때문에 하락을 했다는 건데, 여기에 더불어서 상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 저PBR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이 다시 한번, 과거에 작년이었죠, 윤석열 정부에서 저PBR 종목들 혜택을 준다고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상법 개정주들이 수혜를 받고 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오히려 재료 소멸로 인해서 이러한 종목들 대부분 대형주죠. 대형주, 우량주들인데 이런 종목들이 동반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지수가 2%나 되는 하락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주도 섹터를 한번 볼게요. 자, 조선주를 보면 조선주 대장, 자, 하나오션도 이렇게 엄청나게 급락이 나왔고요. 전기주도 이렇게 엄청나게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하이닉스도 이렇게 엄청나게 폭락이 나왔고요. 로봇주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큰 폭의 하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AI로 굉장히 급등을 했던, 자, AI 종목들도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와주고 있고요. 상법 개정 특혜주를 얘기되었던 뭐 현대차, 기아차, 은행 모두 다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시다시피 원전의 문제가 아니었고 전체적인 시장의 문제였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산의 이러한 조정은 당연히 기회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고, 자, 대차장구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대차장구를 보면, 자, 이날부터 계속적으로 좀 볼게요. 6월 25일부터 한번 살펴보면 지금 이때부터였죠. 이때부터. 자, 이때부터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거래일 동안 매수가 들어왔고, 하나, 둘, 2거래일 동안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 이 6거래일 동안 들어왔던 대차 잔고가 280만 주 정도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틀 동안 매도되었던 수량은 20만 주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커다란 하락이 나왔는데 8만 4천 주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날, 자, 6월 30일이었죠. 6월 30일 날 이렇게 13만 주 매도가 나왔는데 이날 신고가였단 말이에요. 신고가에서 고작 13만 주 매도가 나오고, 오히려 이러한 자리에서 100만 주가 추가적으로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매도는 만약에 여기가 최고점이라 생각하고 주가를 계속적으로 내릴 생각이었다고 하면 오히려 계속적으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적어도 요 정도나 요쯤 됐을 때부터 매수를 들어가면서 저점에서 매수해서 이걸 갚아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 횡보 구간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대차 잔고를 빌리겠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위로 올리면서 다시 한번 고점에서 매도해서 또다시 공매도 수익을 내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할 텐데 지금 이러한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고작 이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차트적인 관점, 수급, 대차, 시장적인 모든 관점에서 지수에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고 하면 추가적인 조정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걱정할 게 아니고 절대적으로 기회를 우리는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찬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차트적인 관점은 모두 다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부터 중요한 뉴스들 소개시켜 드릴 거고, 이러한 뉴스가 앞으로 어떠한 상승을 보여줄지 좀 말씀드릴 거예요. 자, 영상이 도움이 되시고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전 조선 게임주 주목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증권사가 바보 멍청이들이겠습니까? 얘들은 경제와 정치에서 가장 빠꾸미들이
모두가 모여서 일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증권사라는 거죠. 그런데 얘들도 이러한 시장을 주목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전 세계 원전 산업 패권 전쟁 중 LS 증권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대비 원전 경쟁력 떨어져 절치부심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 프랑스 원전 기술 보유했지만 한국 대비 경쟁력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신뢰도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원전 중요성 인식해 미국 내 원전 대규모 확대, 무더기 수주 기대를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사용 후 핵연료 원전 저장소 포화, 캐스크 시장이죠. 고주입법 통과로 4조 원 수준 시장 창출 예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목요일날 우리 원전주들이 하락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배터리 보조금을 없앤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부결이 됐어요. 그런데 결국 금요일날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과 한전 기술이 강한 힘으로 유지를 해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 악재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4배나 더 확대를 한다고 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 대비해서 엄청나게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래 내용을 살펴보면 제가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 다 있습니다. 미국은 2000년 이후 대형 원전 3개 가동에 그쳤으나 중국은 2000년도 이후 대형 원전 54개를 가동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11개를 가동하고 있다. 미래형 원전인 SMR 분야에서도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비교해 후발주자를 밀렸다. 중국과 러시아는 4세대 SMR 착공에 들어갔으나 미국은 이제서야 SMR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였죠. 이 인허가 승인을 했죠. 앞으로 굉장히 이게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실제로 미국은 한국을 최적의 파트너로 간주하고 협업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많은 SMR 기업들과 대학들은 지금 한수원과 함께 이 SMR 연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한수원은 전 세계적으로 기술 표준이 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술이 정말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정치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나라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요거예요. 실제로 한국은 국내외에 걸쳐 다수의 원전을 건설하며 노하우를 축적했고, 프랑스의 건설 단가는 한국보다 굉장히 높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시공 능력도 상당히 출중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의 바라카 원전은 8, 9년이 소요된 데 비해 미국, 프랑스의 원전 건설 기간은 14, 17년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프랑스, 미국은 비용과 시공 기간을 초과하면서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체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정치적 문제, 관세 문제에도 우리나라 원전은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요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아프리카 소형 모듈 원자로 전력 해소 나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주체를 보면 가나는 미국 레그넘 테크놀로지 그룹 뉴스케일 파워와 최대 12개의 뉴스케일 SMR 모듈 도입을 위한 계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뉴스케일이죠. 뉴스케일은 두산이 2천억 원의 투자를 해놓은 미국의 SMR 기업이에요. 얘들의 수주를 따면 두산이 얘들한테 주계기 공급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수주 나온 금액의 지분만큼 수익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얘들을 계속적으로 일만 해주면 우리는 일을 하건 안 하건 땡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독점 시장을 먹느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부품 납품해서 먹느냐, 아니면 지분을 가져오냐, 요거의 차이일 뿐이지 절대로 이 실적은 끝날 수가 없다는 거죠. 미국 SMR 기업들이 이렇게 큰 시장을 포기하겠습니까? 미국 시장만 하더라도 400기가와트의 시장이에요. 그러면 여기 시장만 체코 기준으로 봤을 때 5200조의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어차피 미국은 웨스팅하우스나 SMR 기업들이 전부 다 자국 거는 100% 다 할 거라는 거죠. 그럼 미국에서만 하더라도 두산이 부품만 납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몇백 조의 수익은 얻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작 시총 40조, 45조 사이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부품만 납품을 해도 몇백 조를 가져올 수 있는 이 미국 시장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큰데 이게 죽겠습니까? 못 죽어요. 이러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촬영했고요. 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큰 수익을 가져가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지금 원전도 원전이지만 다른 종목들 엄청나게 그냥 이유 없이 동반 하락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제가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들이 있다고 하면 이러한 종목들도 소개시켜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 정말 좋은 시장 돼서 우리 주주님들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